안녕하십니까. 손정희 리더십의 저자 유한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정희 회장의 독특한 사업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성공 방정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손정희는 1981년 자본금 1억 엔으로 직원 2명을 채용해 고향 근처인 오도오로시에 IT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세계적인 기업 소프트뱅크의 시작입니다. 회사를 세우고 나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몇 번이나 파산 위기를 겪었는데요. 그래도 사업에 대한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소프트뱅크의 연 매출 35억 엔의 중간 기업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시련은 또 찾아왔습니다. 2001년부터 세계 경제의 한파 속에서 IT 산업계에도 불경기가 온 것이죠.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이때 약 6천억 원의 평가 손실을 기록하면서 흔들렸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그가 야심차게 설립했던 나스닥 재팬도 2002년 말 문을 닫게 됐습니다. 2003년에는 소프트뱅크 주가가 95%나 폭락하는 엄청난 순환을 맞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손정희 회장은 포브스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잃은 부호의 이름을 올리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수한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복을 키우고 슬픔을 줄이겠다는 것이 소프트뱅크가 이루고 싶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의 메아리를 보다 널리 퍼뜨리고 사람들의 행복을 보다 크게 키우려는 것이 손정희 회장의 사업 목표이자 기업 이념인 것입니다. 그는 그 꿈을 19살에 세웠고 40대에 이루었으며 50대부터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비롯하여 하찮게 여기는 스니커즈 한 켤레 그리고 안경 하나에도 두뇌형 컴퓨터를 담는 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30년 후에는 아직 컴퓨터의 형태까지는 진화하지 못할 수 있어도 현재 100만 배 정도의 처리 속도, 기억 용량, 통신 속도를 가진 칩이 모든 전기 제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생각도 못한 신발에도 고성능 칩이 들어갑니다. 신발에 들어간 칩은 신발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50걸음 더 걸어가세요 라고 말해주는 신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인터넷상의 대형 컴퓨터인 클라우드에 축적되어 가히 신발에도 정보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손정희는 지배하려고 한다면 중앙집권적이 되고 중앙집권적이 되면 넓은 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병목 현상이 생겨 그룹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대기업 병이라는 고질병이 생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전략적 파트너 그룹은 앞으로 점차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중앙에서 권력을 쥐어 틀어주고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고 자율적으로 분산적이며 동시에 상부상조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회사가 가능하고 자가 증식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정희의 기본 정신입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아직도 국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고민하는 나라들이 어디 일본뿐일까요?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손정희도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 3세 한국인의 아들로서 그런 편견 속에서 시달림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아들이지만은 민족 차별이 심한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일본식 이름 손마사요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름은 손정희이고 인간은 누구나 같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손정희는 사업을 하기 위해 일본인으로 귀화 결정을 내린 후 당시 일본의 호적에 이름 많은 한국 이름
손정의로 등재하려고 했는데 이를 거부당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귀화할 때 자기 나라의 성씨를 그대로 쓰기를 희망하더라도 그 성씨를 쓸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수단을 씁니다. 손정의 회장의 일본인 부인이 먼저 손씨 성으로 하여 손마사미로 등재한 후 자신도 일본 이름으로 손마사요시라고 하고 그 뒤에 한자 정의라는 이름을 더 올린 것이죠. 부인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의 성씨를 손씨로 먼저 바꾸어 호적에 등재하는 과감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손정의는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여 귀화 신청을 함으로써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손씨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손정의 회장은 일본에 귀화한 한국인으로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이벌이 될 기업에 대해서도 샅샅이 조사했죠. 그런 서류 뭉치가 1m나 쌓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이디어,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그 아이디어라면 반드시 일본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40-50번이나 반복한 끝에 생겨난 사업이 바로 소프트뱅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정의가 중국 마윈과 손을 잡았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